오늘은 펀드를 선택하고 운영하는 방법, 펀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반갑습니다. 배성철입니다. 펀드를 선택하고 그리고 비중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연봉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재테크 방법도 있지만 DC나 IRP, 연금저축펀드, ISA 같은 것들이 전체 나의 자산, 전체 나의 재테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선, 그리고 잘 관리하기 위해선 펀드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아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또 많이 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어떻게 선택하고 관리하라는 얘기냐? 오늘은 그냥 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포트폴리오 구성이죠. 내가 펀드를 선택하고 관리를 하는데 뭐 주식형 하나만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의 성향에 맞게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을 해야 됩니다.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에요. 내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펀드를 한다? 아니면 투자를 한다? 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어떤 자산이 가장 많이 올라갈지를 예측해서 그 자산에 몰빵하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자산을 배분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단 등락폭이 작은 자산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많이 안 날 거고요. 아무래도 등락폭이 큰 자산들이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리고 작년처럼 뭐 미국 주식이 한참 올라갈 때 우리나라 주식이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자재, 금값이나 아니면 다른 원자재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분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분산 투자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산 배분을 잘 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좀 마음이 편한 투자. 뭐 주식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최근에 뭐 코인이나 주식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몰빵하면은 발 뻗고 못 자죠. 예, 그런 것처럼 자산을 잘 배분하고 포트폴리오를 잘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투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글씨보다는 밑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국내 채권형, 미국 주식형, 그리고 한국 주식형, 테마 달라져. 테마는 말 그대로 그때 맞는 테마죠. 예, 지금은 달러에 들어가 있는 테마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선진국 채권형, 아시아 주식형, 중남미 주식형, 글로벌 채권형, 유럽 주식형, 그리고 테마 하나가 더 들어갔죠. 원자재. 이렇게 총 10개의 자산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비중은 미국 주식형과 아시아 주식형, 그리고 유럽 주식형과 한국 주식형이 가장 많고요. 채권형과 뭐 테마 이쪽은 좀 비중이 작아요. 전체의 절반 이상이 주식형으로 분산이 됐죠. 이 이야기는 앞으로 주식이 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산 배분을 한 케이스입니다. 위에를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성장이라고 되어 있죠. 좀 공격적인 성향이신 분들에게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비중은 보지 마시고 일단 아래에 있는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자산 배분에 들어가는 어떤 내용들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국내 주식형, 미국 주식형, 한국 주식형, 그리고 달러, 선진국 채권형, 아시아 주식형, 중남미 주식형, 그리고 글로벌 채권형, 유럽 주식형, 테마 원자재까지 이렇게 10개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지역과 그 다음에 이 정도 자산 분산은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로 분산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섹터들을 그대로 따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국내 주식형 펀드는 어떤 것이 있고 미국 주식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자산을 배분하는 건 알겠는데 굉장히 많은 펀드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수천 개 펀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지금 현재 날짜 1월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이 1월 31일인데요. 1월 31일자 기준으로 제가 선택한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겁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교보악사, 투모로우 장기 국채, 국공채, 그리고 피델리티 월지급식, 아시아 하이힐드, 미래에셋, 인디아 디스커버리, 그리고 NH 1.5배, 중간에 영어로 되어 있네요. 레버러지 1.5배 레버러지 인덱스, 그리고 삼성 WTI 원유, 이제 이런 식으로 10개의 자산으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1월 31일 기준으로 선택한 그런 펀드들이고요. 이 펀드들을 선택한 기준은
같은 펀드 군들 안에서 가장 괜찮은 펀드들을 선택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채권형이라고 하면 국내 채권형 펀드도 수백 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것, 주식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데이터와 그리고 현재 그래프상 봤을 때 다른 펀드들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도 잘 내는 것들로 골라서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액티브 펀드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같은 섹터 안에 있는 ETF로 구성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 ETF로 구성 안 한 이유가 일단 ETF도 사실 그렇게 싼 거는 아닙니다. 운용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ETF 가격 안에 녹아 있는 거죠. 비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ETF도 누군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액티브 펀드와 ETF의 가격 차가 크게 나지는 않아요. 비용 차가.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 겁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펀드를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카피에다가 따라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비중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약간 공격적인 성향인 분들의 비중이에요. 내가 그렇게 공격적인 상황이 아니다, 안전한 걸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해야겠죠. 주식형 비중을 좀 낮추고 채권형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조정을 하셔야 할 텐데, 혹시라도 안전한 성향인 분들이 갖고 가야 될 어떤 비중, 포트폴리오 구성, 포트폴리오 비중이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금 이렇게 수익률 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대로 5%, 5%,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미국 스타 같은 경우는 KB 스타 미국 같은 경우는 25%, 그리고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인디아 같은 경우도 20% 이렇게 쭉 분산이 되어 있죠. 이렇게 분산을 했을 경우에 밑에 있는 것들은 각 펀드들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죠. 이게 2016년 7월 달부터 지금 2020년 1월 30일, 오늘이 촬영하는 날이 31일인데 어제까지 결과가 나와 있겠죠. 자, 이렇게 쭉 분산을 해서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을 해서 운영을 해왔을 때 좌측 상단에 보이시나요? 거치식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동안에 35% 정도의 수익이 난 거고요. 그리고 이걸 연으로 환산했을 때 9.9%의 수익이 난 겁니다. 그리고 적립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치식보다는 수익이 적어요. 적립식 수익률도 적립했을 때 약 14%, 그리고 연환산으로 했을 때는 7.71%. 이게 실제로 월로 따졌을 때랑 적립식 같은 경우는 이거를 환산했을 때 수치가 좀 다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거치식 수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약 9.9%, 기간으로 치면은 7, 8, 9, 약 한 3년 반 정도의 기간인데 연 10%의 수익률은 꾸준히 내오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산 재배분입니다. 자산을 조정하는 기간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자산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수많은 등락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등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여기 있는 펀드들을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이 자산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들은 올라가고 어떤 것들은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이 비중에 맞게, 여기 나와 있는 5%, 15%, 25%이 비중에 맞게 계속 비중을 조정해줘야 합니다. 비중이 틀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산 것 중에 슈로더 자산, 슈로더 브릭스가 많이 올랐다, 그리고 미국 스타가 많이 떨어졌다 라고 하면 이 비율이 깨지는 거잖아요. 이 포트폴리오가 깨지는 건데 이 깨지는 비중을 계속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포트폴리오가 유지가 되겠죠. 비중은 계속 깨지고 있는데 내가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쭉 이거를 방치하고 있으면 올라가는 건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실제로 떨어지는 건 계속 그냥 떨어지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비중이 완전히 깨져버리기 때문에 자산 배분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산은 항상 재조정하는 기간을 거쳐야지만 해요. 이거를 자산 포트폴리오, 자산 재배분, 그리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왼쪽 중간에 보면은 재조정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면 3개월, 그리고 18개월 이렇게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요 재조정 기간을 맞춰 놓은 건 3개월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올라간 거는 좀 팔고, 그죠? 그리고 떨어진 거는
그 판돈으로 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계속 맞춰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자산이 10개가 되니까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2개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100이었던 자산이 120이 된 게 있을 것이고 100이었던 자산이 80이 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1대1의 비중이었지만 그 비중이 틀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120이 된 것 중에 20을 팔아서 80이 된 것 중에 20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그 비중을 맞춰 나가는 작업이 바로 자산 재배분 그리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입니다. 그럼 그 기간을 얼마마다 한 번씩 할 것인가? 그거를 매일 할 수는 없죠. 왜냐면 팔고 사는데도 비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매일 쳐다보면서 그거를 계산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재조정하는 기간을 얼마큼 둘 것인가, 얼마 만에 한 번씩 그 비율을 다시 맞춰 나갈 것인가를 여기 보면 3개월에서 18개월까지 정도로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치, 연수익률 약 10%라는 수치는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자산 재배분을 했을 때 나온 수치예요. 자, 그러면 나는 좀 귀찮아. 3개월에 한 번씩 못 하겠어. 그냥 1년에 한 번씩이나 그냥 뭐 한 1년 반에 한 번씩 할래. 라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면 18개월로 제가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내가 1년 반에 한 번씩 자산 재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수익률을 보면 예, 보이시나요? 수익률이 좀 달라졌죠. 좀 미세하긴 합니다만 수익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연환산 수익률이 아까 9.99%에서 9.91%로 바뀐 거예요. 그나마 자산 재조정을 했기 때문에 18개월 만에라도 18개월 동안 내가 방치했다 하더라도 자산 재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온 겁니다. 자산 재조정은 그만큼 중요해요. 자산 재조정,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조금 체계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 내지는 9개월에 한 번이라고 하는 건 정기 리밸런싱이라고 불러요.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기간에 한다 그래서 정기 리밸런싱이라고 부르는데 정기 리밸런싱과 수시 리밸런싱은 사실은 복합적으로 같이 운영돼야 돼요. 그럼 내가 수시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뭐 실력까지는 되지 않는다. 그게 언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정기 리밸런싱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리밸런싱을 했을 경우에는 연환산 10%의 수익률을 충분히 챙겨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인 성향인 분이셨죠. 내가 좀 안정적인 성향을 원한다라고 하셔서 채권의 비중을 높이거나 주식의 비중을 낮출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보다는 수익률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단 등락폭도 좀 적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빨간색 그래프 원유죠. 원유, 석유가 가장 등락폭이 큰 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투자 상품들 중에서 어마어마하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1등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훅 빠졌다가 또 확 올라왔다가 또 꼴등하죠. 또 훅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두렵다. 나는 이렇게 빠지는 기간에 못 버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더 말씀드리자면 수시 리밸런싱이라는 건 갑자기 이 포트폴리오 구성이 확 깨져버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뭐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뭐 IMF나 아니면 뭐 리먼 브러더스 사태, 금융위기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사태가 올 때는 이 비중이 완벽하게 확 깨집니다. 근데 그렇게 비중이 딱 깨지는 순간에 적절한 타이밍에 대처하지 않으면 사실 수익률이 많이 망가지거든요. 보통은 잘 모르세요. 이게 비중이 언제 깨졌는지. 그것도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긴 하는데 비중이 많이 깨졌을 때 내가 재빠르게 리밸런싱을 해주는 게 바로 수시 리밸런싱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수시 리밸런싱을 했을 때의 수익률은 진짜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면 수시 리밸런싱을 하지 않은 이런 그래프거든요. 만약에 이 상황, 지금 보고 있는 2018년도 굉장히 장이 안 좋았잖아요. 수시 리밸런싱을 한 2번 정도 여기에 추가를 해줬다고 하면 또 수익률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꼭 주식과 펀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기를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것도 어렵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펀드를 선택하고 가입하고 개수도 많죠.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다 가입하고 또 리밸런싱을 하고 그리고 또 수시 리밸런싱까지 하기에는 나 너무 어렵다.
나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당장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거 언제 공부해서 언제 투자하냐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로봇 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알고리즘, 그리고 펀드를 여러 개로 모아서 자산을 배분하고, 그리고 리밸런싱을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들을 최근에는 로봇 어드바이저로 다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어떤 펀드를 선택하고 어떻게 비중을 두고 그리고 어떻게 리밸런싱 하는지에 대한 그 알고리즘, 그 방법은 다 사람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나오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또 통제하고 사고 파는 것들은 최근에는 로봇들이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로봇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그리고 그런 로봇 어드바이저 회사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그냥 로봇 어드바이저 회사에서 자산 운용사에서 만든 펀드들, 거기에 있는 상품들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최근에는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로봇이 좋냐, 도대체 어느 회사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것도 지금부터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이트를 방문을 해주세요. 로봇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센터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냥 네이버에 검색을 하세요. 이거는 뭐 밑에 제가 코멘트를 달아드리기도 하겠지만, 그냥 로봇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고요. 코스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 관련된 어떤 로봇들, 그리고 로봇 알고리즘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테스트를 거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방문을 하셔서 그 기존의 로봇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아마 거의 이 사이트 하나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은 다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로봇을 선택할지 보면 심사 결과를 보면 되겠죠. 차수별 심사 결과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면 테스트가 벌써 6회차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들부터 볼게요. 오래된 것들, 그리고 1차나 2차에 통과한 것들 중에서 괜찮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쭉 운영을 잘 해오고 있다면 가장 오랜 기간 운영되어 오고 있는 로봇 어드바이저인 거잖아요. 그래서 1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심의 결과는 운용심사 완료. 통과하고 운용심사 완료는 달라요. 운용심사 완료가 돼야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회를 해보면 여기 1차에서 통과한 업체들이 나오죠. 보면 전체를 놓고 보면 꽤 돼요. 이렇게 많은데 총 30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했네요. 30개 업체 중에서 운용심사가 완료된 업체는 12개입니다. 굉장히 합격률이 낮죠. 점점점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회차가 거듭될수록. 그 정도로 조건도 까다로워지고 시장에 대응하는 로봇을 만들기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중단된 것들도 있네요.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2차, 3차에 다시 도전을 한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지금 운영을 안 하거나 망했거나 하는 회사들도 있겠죠. 보면은 BSMIT나 두물머리, 빅트리 이런 것들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주식회사 인텔리지 퀀트 여기도 지금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기는 하네요. 그럼 과거에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운영심사가 완료된 것 중에서 지금 운영이 실제로 되고 있는 건 2개밖에 없네요. 그죠? 예스스탁이라는 여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CHFC. 그래서 이 2개만 지금 1차에서 통과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네요. 보겠습니다. 웰스 멘터 밸류라는 알고리즘이네요. 좀 길게 볼게요. 한 2년 정도의 수익, 최근까지의 수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를 했을 때 좋지 않네요. 그죠? 지표를 보면 안정 추구형도 지금 거의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적극 투자형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떨어졌네요. 지금 지수가. 그래서 마이너스 한 14%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 중인 것 중에 하나, CHFC, MyGPS 한번 볼게요.
실제로 이 회사가 1차 테스트베드에서 1등을 한 회사예요. 1등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2년 동안의 결과를 한번 볼게요.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좋죠. 안정추구형, 안정적인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정추구형, 지금 과거 1년 수익률이 거의 11.29%, 그리고 누적 수익률, 중간에 한번 장이 많이 빠졌었죠. 2018년도에는 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년치 누적 수익률이 11% 정도가 났어요. 안정적으로 해도. 그리고 적극 투자형,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적극 투자형 같은 경우는 2년 누적 수익률이 지금 27.54%가 났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요 테스트베드 센터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개 펀드들을 다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뭐 2차, 3차 한 번씩 다 찍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본인이 좀 마음에 두고 있었던 회사가 있다면 여기서 검색을 해서 한 번씩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보면 알고리즘 설명서 이런 것들도 있죠. 어떻게 알고리즘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자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매매 회전율이라는 게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어요. 수익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매매 회전율이 딱 중간에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매매 회전율. 그러니까 얼만큼 사고 팔았냐는 거예요. 1,000만 원이란 돈이 들어갔을 때 그 1,000만 원이란 돈을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1,0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되겠죠. 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너치를 회전을 시키는 곳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매매 회전율을 무슨 1000% 이렇게 쓰는 데들도 되게 많아요. 1,000만 원 받으면 계속 거래를 반복하면서 1억 이상의 거래를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매매 회전율을 높이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펀드나 아니면 매매 회전율이 높은 알고리즘들을 보면 보통은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많아요. 당연하겠죠. 왜냐면 본인들 증권사에서 매매 회전율을 높이면 사고 파는 데에 대한 수수료를 본인들 증권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되게 많잖아요. 그죠? 거기서 운영하는 상품들, 펀드들은 사실은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수익을 많이 내는 펀드도 있기는 하지만 이 매매 회전율이 너무 높아서 수익을 잘 내도 실제로 손에 쥐는 게 없는 펀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매 회전율이 300% 후반대, 400% 초반이면 굉장히 낮은 거예요. 2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400%면은 절대 높은 게 아닙니다. 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증권사 산하에 있는 어떤 그런 자산 운용사들의 매매 회전율을 보면 기본 7, 800%는 나와요. 그래서 매매 회전율이라는 지표가 나와 있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런 회사들이 여기 나와 있는 지표들은 그렇다 치고 정말로 그러니까 상품화되어서 나와 있을 거잖아요. 어디엔가에는. 그래서 그렇게 상품화돼서 나와 있는 것들이 진짜로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하러 가야겠죠. 그거는 증권사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KB증권이고요. KB증권이 가장 적극적으로 로봇 어드바이저 회사들이랑 협업을 많이 하는 로봇 어드바이저 상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증권사예요. 타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운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것들도 많아요. 안타깝게도 삼성이 그렇습니다. 삼성증권이 기존에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들에 대한 어떤 과거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조금 답답한 게 있는데, 그래도 KB는 제공을 하니까 실제로 다른 펀드들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KB증권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면 자산관리의 투자자문 프라자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이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어드바이저, 여기 보이시죠? 로봇 어드바이저를 관리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문사 조회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쭉 이런 회사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여기 있는 로봇들을 지금 쓰고 있다. 그리고 이름만 올려놓고 사실은 계약이 없는 곳들도 지금 많죠. 요 밑으로는 KB랑 같이 일을 하기로, 그리고 계좌 개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스탁코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곳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운영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일단 한 군데씩 조금 우리가 익숙한 데로 한 번씩 찍어볼까요? 뭐가 있는지.
골든트리 굉장히 유명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 상품들로 한번 가서 보면 여기 있네요. 골든트리 초고위험 상품 수익률이 3개월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익이 났고요. 전체 기간으로 놓고 보자면 이게 상품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네요. 전체 기간으로 해도 지금 6개월이 채 넘질 않아요. 예, 이 상품을 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고위험 상품 누적 수익률이 7.85%. 괜찮네요. 했는데 이것도 지금 만들어진 지 채 1년이 안 됐네요. 그죠? 시장이 좋을 때 들어와서, 사실은 시장이 좋을 때 들어온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것들은 좀 사실은 이걸로 펀드를 평가하기는 좀 어려워요. 중간에 어려운 과정에서 어떻게 치고 나갔느냐,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없죠. 자, 그리고 플레인 바닐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자문색이긴 합니다. 플레인 바닐라 한번 볼게요. 자문 상품을 보면 좋죠. 예, 지금 보면 요것도 좀 한지 얼마 안 되긴 했네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실력이 좋아서 저도 여기 이제 블로그나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많이 보곤 하는데 역사가 좀 짧긴 합니다. 그게 가장 아쉬워요. 앞으로 잘할 사람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역사가 좀 짧다라는 거. 그것도 지금 2019년도 2월 달에 와서 1년 동안 지금 20% 가까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진짜 좋은 펀드입니다.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그런 로봇 어드바이저 회사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쭉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위너스 자산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마이 GPS 기억나시나요? 로봇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센터에서 1등, 1차에서 1등 했다는 바로 그 회사가 그때는 CHFC였는데 법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위너스 자산운용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 GPS라는 상품이 바로 이 위너스 자산운용이라는 데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 이렇게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제가 여기 소속입니다. 여기 소속이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서 상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상품 한번 다시 가볼게요. 보면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여기는 역사도 깁니다. 아까 1차에서 테스트베드 센터 1차에 패스를 해서 바로 운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2년, 3년 넘는, 3년에 가까운 어떤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위너스 연금저축 펀드가 있네요. 그죠? 연금저축 수익률을 보면 1년 수익률이 13%. 괜찮죠? 그리고 전체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2019년 1월 7일, 1년이 좀 넘었죠? 해서 13.2%. 그리고 이 연금저축 펀드보다 오래된 상품은 여기 있는 성장적립형 상품이에요. 이 상품이 가장 오래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볼게요. 좋네요. 1년 수익률은 16.1%이고요. 전체 수익률이죠. 저는 이런 그래프를 원했던 겁니다. 전체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약 1년 반 정도가 되죠. 1년 반 정도의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약 12.7%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환산으로 치면 한 8% 정도 수익이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로봇 어드바이저 회사들의 실제 운영 계좌, 그리고 실제 운영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는 증권사를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타까운 건 삼성증권을 못 본다는 건데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운용사에서 발표한 수익률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증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위너스 마이 GPS 상품들의 수익률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 거치형 지금 20%가 넘는 수익률, 그리고 연금저축도 21.27%, 그리고 퇴직연금도 19.68%,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S&P나 S&P 인덱스 원화나 달러 기준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쪽 주식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거는 좀 흐름을 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그리고 분산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재조정을 거쳐서 만든 수익률들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성장 거치식, 성장 적립식, 그리고 연금저축 이런 수익률들이에요. 적립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익률이 절반이죠. 매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치식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8.62%라는 거는 거의 20% 가까운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치식으로
이제 전환을 했을 때, 왜냐면 사실 같은 상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정도, 삼성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수익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KB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상품은 보시다시피 약 한 16% 정도의 수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수익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그 증권사마다 선택할 수 있는 펀드가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운영하는 운영사 입장에서는 증권사마다 같은 알고리즘을 쓴다 하더라도 조금씩은 수익률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펀드를 선택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관리가 좀 어려운 분들, 나 이것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인 퇴직금, 그리고 IRP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뭐 펀드나 펀드랩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익을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시장 수익률보다는 좀 월등하게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영상 하나로 이게 다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펀드를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품들 관련해서 조금 더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뭐 포트폴리오 분산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좀 덜 공격적인데 안정적인데 어떻게 짜야 되냐 라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거 말고 조금 단촐한 포트폴리오 없냐,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방금 봤던 이런 상품들 가입하고 싶은데, 아니면 로봇 어드바이저 저 괜찮아 보이는데 나도 저걸로 운영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다가 제가 링크를 달아 드릴게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상담해드리고 가입하는 것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펀드 잘 선택하고 관리하셔서 모두가 부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